이거 하나만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소금물을 마신다는 게 나트륨을 추가해준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이 아침 소금물을 3년 가까이 마시고 있어요. 물 200ml에 주의사항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니면 몸이 붓고 얼굴이 붓고 막 설사가 나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꼭 지키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에 있던 염증들이 많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평소에 필요하시던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할 테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냈고 유튜브에서 잘못된 영양지식 바로잡고 있는 이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밤에 먹는 소금물과 낮에 먹는 소금물 차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금물을 먹는 거 자체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먹어야 될지 타이밍,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먹는 소금물을 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런 거냐면 효과가 밤에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침에 전해질을 세팅해 놓고 나면 밤에 나중에 오후 시간대에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먹게 될 때 너무 매운 음식, 너무 단 음식, 너무 짠 음식, 나트륨 함량만 높은 미네랄 같은 거 없는 거, 그런 음식들이 잘 당기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소금물 하시면 제 컨텐츠가 올라온 이후로 소금물이 정말 많은 의사분들이나 어떤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궁금하실 게 평소에 식사에서 이미 나트륨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 특히 한식은 더 짭짤하고 그런 음식 많은데 왜 굳이 먹어야 되냐, 나트륨 과다 아니냐 많이 질문 주세요. 이거 하나만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소금물을 마신다는 게 나트륨을 추가해준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침에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전해질을 세팅해놓고 아침에 막 식욕 올라오고 막 달달한 거 땡겨서 콜라를 한 번에 드셔버리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칼로리가 전혀 없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잘 빠져나가는 이 나트륨을 세팅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을 추천드리는 거고, 그러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 밤에 먹는 소금물은 뭐 효과 없나요?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평소에 식단에서 짭짤하게 많이 드신 분, 밤에 소금물을 추가해 주시면 신장에 무리가 되거나 몸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먼저 드시는 게 타이밍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밤에 먹는 소금물은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야식 땡기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라면이나 어떤 매콤한 음식들, 매콤한 면류들,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그거 있죠?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는 갈망이 드는 게 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 내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고 내 몸에 식욕을 담당하는 호르몬들, 그렐린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신다면은 밤에 소금물을 마셨을 때 호르몬의 불규칙적인 흐름들이 소금물을 마심으로써 해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소금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금물 드시기 전에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건 평소 음식에서 단 거, 매운 거, 탄수화물 많은 거, 이거를 줄여주신 다음에 소금물을 시도하셔야 돼요. 제 채널에 오시면 다 상세하게 이야기 드려놨지만 단순히 소금물만 마신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침에 마셔요. 아침에 마시기 전에 꼭 양치질을 먼저 하신 뒤에, 자면서 생성됐던 구강 내 세균들은 진짜 독하거든요. 얘네들은 아침에 양치하지 않고 그대로 물을 마시게 되면 바로 장까지 도달을 해요.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세균들 다 위산에 녹아서 죽지 않나요? 가끔 질문 주시는데 위산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산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분비됐다가 공복인 상태에서는 그때도 계속 분비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비어있는 위장이 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양치질을 하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하는 게 세균이 다 침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양치질을 먼저 하시고 소금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량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에서 세 꼬집, 그람수로 따지면 0.5g에서 1.5g 정도,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융융소금, 말돈소금, 체온일염 다 괜찮으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돼요. 실제로 저는 이 아침 소금물을 1200일,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마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몸에 좋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내 아침 루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아침에 전해질을 채워 넣음으로써 몸이 정말 가볍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아마 시도해보신 분들만 느끼시는 걸 거예요. 염증이 제거되고 다크서클이 내려오던 게 없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브레인포그라고 하죠. 우리 몸이
머리가 막 뿌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멍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게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하려면 나트륨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것들을 채워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아침에 해주시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하루 세팅이 아주 이로울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더 구체적인 건 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건 30, 40, 50대 분들, 여자분들께서 꼭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하는데 평소 식단에서 탄수화물, 과당, 설탕, 달달한 음식들 있죠? 너무 매운 음식들,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소금물을 시도하셔야 돼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소금물만 한 잔만 마시면은 피부가 좋아진다. 저 이런 거짓말 못해요. 말이 안 됩니다. 전제 조건 항상 너무 많은 양의 당분,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 자극적인 음식들, 인공 감미료 그런 것들을 없애준 상태,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금물을 드셔주실 때 피부가 맑아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효과를 보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저녁 언제 드시면 돼요? 네, 아침에 드시면 돼요. 아침. 그때 전제 조건 뭐예요? 되게 중요해요. 탄수화물 적고 당분 줄인 상태에서 아침에 소금물을 드셔야 한다. 이게 아니면 몸이 붓고 얼굴이 붓고 막 설사가 나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치를 먼저 꼭 하고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다. 세균이 우리 몸에 다 들어오지 않도록. 저는 아침에 10분 동안 폼롤러를 이렇게 배에 대고 엎드려 있는 장기 마사지, 내장 마사지를 하는데요.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효과 본 방법이기도 한데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아침 10분 폼롤러 장기 마사지가 이 순환을 아주 쉽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몸이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병들 혹은 당뇨, 혈압 이런 문제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30, 40, 50대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 하나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 상태,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순환될 수 있도록 음식물을 먹었을 때 영양소를 정상적으로 흡수하고 배출해낼 수 있는 거 계속 돌아가야 되죠. 우리 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흘렀으면 고인물은 빠져나가고 새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거를 아침부터 만들어주는 게 아침 소금물 그리고 10분 폼롤러를 통해서 자면서 굳어있던 계속 뭉쳐있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순환시켜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효과가 진짜 좋아요. 어렵지도 않고 폼롤러가 없으면 그냥 주먹을 이렇게 깔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폼롤러가 있으실 거예요. 뭐 없다면 하나 간단한 거 구매하셔서 두께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폼롤러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얇은 것만 아니면 배꼽 위치에 있죠? 배꼽 위치에 가로로 대고 그대로 주무셨던 그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어요. 팔꿈치를 굽혀 세워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 주시면서 장기가 골고루 마사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상체를 완전히 침대에 눕히고 손등 위에 이마 대거나 옆통수 대서 몸통을 움직여 주시는 거. 그 두 가지 중 하나 하시면 돼요. 강도가 사람마다 엄청 아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꿀팁은 두 무릎을 굽혀서 장기 쪽이 더 폼롤러와 맞닿을 수 있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왼쪽 오른쪽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3일 한다고 되나요? 하루 해봤는데 왜 효과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조금 아니죠. 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일주일 이상. 그래서 결론 매일 아침 10분 하시면 되고 일주일 이상 하시면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 많이 개선되실 거고 피로 회복. 피로가 왜 회복돼요? 간이 마사지 돼서 그렇죠. 간이 피로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꾸준히 하루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이상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금물을 아침에 마시면 좋을지 저녁에 마시면 좋을지 이거 딱 정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시도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꼭 지키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피부가 맑아지고 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이런 효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있던 염증들이 많이 제거되면서 평소에 필요하시던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할 테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